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 첫건문인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죠. 자, 이 소식에 발빠른 매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에 살아난 매수 심리, 과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방향들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02-1638-3970번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1부에서도 열심히 상담을 해드렸는데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원한 상담이 될 때 즐겁고 행복하십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에게 시원한 답변 드리고 확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함께하고 시원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2부에서도 꼭꼭박사 명강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 전달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 작년 한 해 부동산 거래 규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가격 떨어졌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래 풀리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도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규제가 이제 좀 풀리면서 경제가 좀 돌아가는 부동산 경제죠. 거래가 좀 일어나가는 약간 봄바람 같은 훈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는 늘 좋은 지역은 어려움은 있으나 조정은 있으나 폭락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들은 언제든지 규제가 풀리면 그 선호도가 높은 그리고 살고 싶은 수요에 의해서 그런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 또는 유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평생 사는 그런 지역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거기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매우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쉬운 부분을 그냥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거에는 강남 불패 했죠. 이제는 서울 불패 이렇게 이 말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서울 불패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수요가 많습니다. 많아도 공급보다 매우 많습니다. 매우.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규제가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뭐든지 하려면 뭐 소위 심지어는 뭐 법인사도 증가, 그 다음에 뭐 증여를 하더라도 중과, 이래 세금이 너무 많다니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수확보도 힘들고 거래가 안 돌아가니까 내가 팔고 가서 뭔가를 써야 되는데 이제 사업자금도 준비할 수 있고 애들 등록금도 지기 힘드는 쉽게 말해서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팔려야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니까 부동산 경제가 싸그라니 죽으니까 막 심지어는 서민들 소위 노동 현장까지도 타격을 받지요. 그래서 경제가 빵꾸가 나서 지금 현재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죠. 살리면서 이제는 규제보다는 공급을 통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통해서 가격 오르려고 할 때마다 공급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도 많이 풀어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그다음 가로주택 사업, 역세권 사업 지금 현재 원하는 자리에 노후주거지 다 없애고 원하는 아파트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재건축, 너무 노후된 아파트에서 살게 하지 말고 이제 수돗물 녹물 안 나오고 나도 지하 주차장도 좀 있고 주민들의 좀 편의시설 있고 컴퓨터 있는 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욕구가 늘어났죠.
이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세계 6위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삶의 질에 대한 또 주거 질에 대한 그러한 격이 상승되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걸 다 뭐 그냥 다 해제시켜 가지고 뭐 두꺼비 하우스니 뭐 아니면 벽화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결국은 양질의 아파트 몇 개 안 되니까 그쪽 가격이 폭등하니까 다른 데도 안 올라야 될까 봐 또 퐁하고 오르고 또 퐁하고 오르니까 왜 저기 싼 데가 또 오르니까 나도 핑하고 핑퐁 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급 불경에서 온 게 가장 많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정부에서 정말 좀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썼는데 40년 더 썼는데 더 쓰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부셔가지고 다시 자기장에 부셔서 모래 다시 쓸 거고요. 철근 콘크리트 녹여서 다시 쓸 거고 단지 그 땅에 대한 사용성을 높이고 수급 불경에 의한 아파트 필요하잖아요. 내가 좀 편하게 살고 그걸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좀 좀 많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지금 현재 자가주택 보유율이 50%인데 자가주택 보유율이 한 65%만 돼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규제 대거 풀어서 정말 이제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 사고 또 다른 거 샀을 때 언제 팔고 싶을 때 다른 사람 살 수 있게 해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것도 일종의 공급이죠. 그래서 그런 기존 자전 공급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의 불패, 서울 왜 불패죠? 서울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도 수요가 많아서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내린 것은 사업자금 필요하고 그냥 종부세 너무 무서워서 잠깐 파는 거였었는데 그 파는 사람들 보면 서울에 내 집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안 팔려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도권에도 많이 짓는다고 하고 지방에도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지역이 서울이지 더 멀리 나가면은요 당장 공급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팔 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처럼 지역 공실화가 많이 돼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대에 가면 5천만 명 인구가 3,800만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러면은요 엉뚱한 데 공급하면 안 돼요. 필요한 지역만 공급해야 돼요. 필요한 지역 5대 광역시 그다음에 서울 특별시 뭐 이런 정말 많은 사람 살려고 하는 거고 이제 휴대폰으로 농사 짓는 때가 왔잖아요. AI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군집 생활하고 모아 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호주 가보세요. 땅덩어리 우리보다 수십 배 크잖아요. 그런데도 비싼데 비싸잖아요. 왜?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걸로 경영하고 소도 뭐 이제 뭐 그렇게 키우는데 거기서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돈벌이를 거기서 하고 돈 번 사람도 어디로 와? 이런 대도시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 불패라고 대도시는 불패다. 왜?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수록 더 서울에 들어온다. 강남 불패? 저는요 이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강남 가격 20억짜리가 30억 될 때 강북 5억짜리 15억 됐잖아요. 가격 더 어디가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는 게 불패지 갖고 있는 가격 유지되는 거 불패가 아니에요. 다만 안전자산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저는 이제는 고가의 아파트 수요가 한계 그러니까 막 30억 40억짜리 아파트 수요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가고는 쉽죠. 그런데 수요 한계로 인해서 조정받는다. 가격이 조정받는다라는 건 불패 없다. 다만 강남이라는 지역은 계속 인기 지역이다. 그리고 너무 비싼 건 살 사람이 없어서 가격 조정받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싸지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되더라도 그건 그들만의 리그로 두고 우리는 이제 서울 다 좋아지거든요. 뭐 용산만 해도 이제 앞으로 강남보다 더 오르지는 않겠지만 강남 버금가는 지역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동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마포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 우리 서민들이 돈을 열심히 모으면 중산층이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은 뭐 부자들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는 거 그런 지역에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강남 불패 시대보다는 이제 서울 불패 시대이고 서울 불패 지역이 어딘가. 그래서 강남 3구가 아니라 서울
뭐 1, 2, 3 빼더라도 4, 5, 6, 7, 8만 되더라도 25개구 중에서 15위권만 되더라도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양질의 아파트가 지어준 공급된다면 지하철 잘 돼 있고 뭐 그리고 또 대중교통수단 잘 돼 있고 우리나라만큼 길 막 이게 서울 시내에 4차선, 6차선 안 돼요. 전 세계가 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공급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모든 지역이 불패인가라는 부분인데 다는 아니다. 수요가 낮은 지역은 외면당한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거냐? 떨어지진 않더라도 그냥 유지 정도는 할 거다. 다만 외면당하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거기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들어와서 직주 근접으로 만들 경우에 불패가 된다. 그래서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뭐 25개구가 다 불패가 되진 않고 정말 개발되고 좋은 지역, 양질의 지역이 계속 나올 때가 불패를 이어갈 거다. 그럼 지방은 어떠냐? 지방. 저는 가끔 지방도 많이 뭐 대전, 뭐 아크로, 청사 주변, 뭐 둔산, 뭐 이런 지역. 그다음에 뭐 대구, 뭐 수성구 범어동 일대. 그다음에 부산도 뭐 수영구 하고 뭐 연산구 이런 쪽으로 뭐 많이 전 오를 거예요. 거기도 재개발도 많이 오를 거예요. 이런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방도 불패다.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패가 안 될 지역, 가격이 하락 떨어질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전문가들 가서 상의하셔가지고 지방은 잘 골라서 투자하라. 그러면 이 불패 시대가 언제까지 갈 거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자가주택 보유율이 적어도 한 65에서 65%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직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안 되고 서울은 양질의 아파트 주택수가 다 주택이 아니야. 빌라 뭐 단독주택 노후 주거 막 춥고 좁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데서는 계속 더 돈 벌면 다 아파트로 갈 거다. 그래서 과감하게 재건축을 풀고 지하주차장 많이 만들게 하고 좋은 커뮤니티 시설 만들게 해서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돼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수요가 제도 때문에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도 때문에 수요가 움츠러져서 투자를 안 했던 거지 수요가 사라진 거 아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공급은 그동안 아주 그냥 말라가지고 화살표가 이렇게 3개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수요가 갈매기가 화살표가 하나 정도를 할 때는 안정기로 갈 거다. 그 수치는 저는 자가주택 보유율로 저는 표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쫙 A급 지역이 올랐다가 2022년 가격을 또 조정받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돈을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 떨어지면 사야지 기다리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고 싶은 아파트들이 많이 시장에 나올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살 사람들 있으면 지금 가셔서 금매 나오는 거. 금매 누가 팔아요? 사업에서 힘들어서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이 사연 있는 것들이 금매인데 이건 시세가 아니에요. 금매로 팔리는 건 시세가 아니에요. 그냥 싸게 팔린 거예요. 그냥 언론 보면은 비싼 거 하나 하고 가장 싼 거 거래되고 뭐 가격이 얼마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의 기사는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는 데가 시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좀 금매 이런 거 만약 경기 풀리고 돈 좀 풀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PF라든가 이런 규제, 기업체 돈 나가는 거 풀렸는데 1, 2월이면 저는 좀 풀릴 걸로 보아요. 그래서 조정 받다가 3월 정도의 이자만 좀 내려줘도 풀릴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때 사기에는 늦으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매도인이 안 팔아요. 그래서 어쩌다 금매 나와 사실 분들은 금매 좀 고르시고요. 지금은 서울이 과감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근데 항상 어디부터 오르느냐? 서울부터 올라요. 그 다음에 수도권 오르고 지방 오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오를 때는 서울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나도 하나 사놨다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갈아타야지 이런 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침 규제도 풀렸고 취득세, 중과세도
풀렸고 올 2월이면 확실히 풀려요. 그래서 풀리니까 잘 보셨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 준가가 확실히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믿고 미리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고 만약에 통과 안 하면 그때 가서 통과 안 한다고 해서 세금 저기 안 오를까 안 오르는 건 아니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불패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의견을 나눠 보시고 한번 투자하실 분들 내 집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로의 이 투자 집중이 조금씩 더 심화될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아직은 좀 투자 가치가 높고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잘 선점하셔서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다가가셔야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그 투자에 가까운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대표님. 네,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왜 오셨나 싶더니 규제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나. 그래서 23년과 24년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 집 마련할 거냐 하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역시 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준 이 규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주요 투자 지역은 어딘지 하나하나 짚어볼 시간이니까요. 2시간 정도 하니까 마음 딱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먼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투자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부동산 투자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세미나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2638-3970번이고요.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한 2억 5천에 여윳돈을 갖고요. 네. 앞으로 재개발 예정지를 찾던 중 용산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그 용산에 한남동이라는 곳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은 어떤가 싶어서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2억 5천만 원으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남동 쪽을 눈여겨보고 계신다고요. 자세한 부분 그럼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그쪽을 네. 추천을 누가 해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럼 한남동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춘팬입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쭉 제가 나올 때까지만 꼭 봐주세요. 네, 네. 제가 네. 한 3년 정도 나오고 끝날 때니까 그때까지 다 보시고 네. 그때부터 제가 안 나올 때는 부동산 방송 보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몇 주택자세요? 저는 이제 2주택자예요. 2주택자. 그러면 네네. 2억 5천은 자녀 명의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 자녀도 지금 집이 1주택 있어가지고 예. 그 제 명의로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3주택자가 되시는 거네요. 취득세가 좀 있죠. 네, 취득세가 6% 정도 되실 거고. 네네. 그럼 기존 주택은 지금 뭐뭐 갖고 어디 갖고 계세요? 동네만. 기존 주택은 안산에 다가구 있고요. 안산 다가구, 하나 또 빌라 저기 용두동에 하나 있어요. 용두동 빌라 많이 올랐죠, 용두동. 올랐다고 해요. 예, 그래. 안산 다가구는 네네. 월세 나오는 거 한 4,500 나오겠네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안산의 다가구가 좀 공급이 많이 돼서 네. 옛날에 2006년에서 2009년도 이때 네. 되게 재밌었고 서서히 재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 정리도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예. 근데 정리를 제대로 생각 좀 해봤는데 근데 수익률이 안 맞아요. 과거처럼. 뭐 정왕동이라든가 뭐 예술인대학 앞쪽, 예술인마을 이쪽 이런 쪽이 좀 공급이 있었거든요. 네. 예, 중앙동도 저쪽 자치평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가 서서히 어려워질 때 그때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하나 없기 때문에 네.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에다 좀 하나 해놓으려고요. 예, 서울에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수도권에 뭐 펜트하우스 하나 갖고 있어도 서울에 좀 뭐 재개발 지분 하나라도 없으면 뭔가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네. 용두동 하나가 있어가지고 뭔가 네. 나를 지금 불안을 해소시킨 건 사실인데 뭔가 좀 부족하죠, 마음적으로. 네, 네, 네. 예, 그래서 명품 주거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남동 보신 것 같은데 네. 한남동 좋은데 한남동은 한남동은 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뉴타운 지역은 너무 비싸요. 네. 그죠? 73-171번지예요. 아,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음. 시청자님이 그거 마셔야 돼. 네. 한남 뉴타운을 투자하자니 돈이 부족하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아닌 지역을 하려고 했더니 재개발이 없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좋아요. 한남동이 풍수적으로는 배산임수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사놓으면은 일단 아픈 사람도 나을 수 있어요. 저는 투자는 일단은 좋아요. 투자 적극 추천. 그런데 그 소개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가셔서 이것 한번 물어보세요. 노후도하고 재개발 가능성을 물어봐 주세요. 이게 없으면은요 용두동보다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은 지금 안산 월세 나오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용두동은 정말 투자성이 좋은 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처를 하나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앞으로 용산은요 굉장히 다 오를 거예요. 갖고만 있어도 명품인 건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앞쪽으로 좀 아파트다운 아파트를 뭐 하나 좀 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 혹시 여기 보시면 네. 한번 볼까요? 자, 용산이 지금 온통 재개발이죠. 네. 예. 자,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한남 뉴타운.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얘들은 이제 3, 4년 다 입주 시작하잖아요. 예, 예.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나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죠. 언제 될지도 모르죠. 네. 그런데 이런 말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장수를 하시려면 지금 그거 사셔도 돼. 왜? 한남에서 사가지고 입주까지 보려면 오래 살 수밖에 없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2, 30년 더 사셔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기. 예. 그래서 조금 한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보면 이번에 서계동 구역 지정된 거 보셨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마포 여기 공덕 1구역 됐죠? 네. 그다음에 여기 그 청파 2구역 됐죠? 청파 1구역 됐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원효로죠. 지금 현재 원효로 역세권, 효창공원 역세권, 그죠? 그다음에 밑에 용문동 역세권, 밑에 국제업무단지 원효로 4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청파동 1가 하고 2가. 혹시 지구단위 계획 아시죠? 지구단위 계획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얘긴 많이 들어봤죠. 이거 투자 재개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여기 숙대 앞에 지구단위 계획 그건 하면 안 돼요. 숙대 앞에. 예, 예. 그다음에 서울역 앞쪽에 서계동 다 했는데 지구단위 안 돼 있죠. 예. 역하고 딱 붙어 있는 지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장수해야 돼요. 예. 예, 장수도 이 지구단위 계획 40, 50년 이상 더 살아봐야 될까 말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정지로 들어가세요, 그냥 아예. 예정. 여기 원효로도 보면은 뭐 빌라들 신축 빌라 4억 7천 사는 거 구역 들어가니까 지금 8억 정도 하죠.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이? 한 1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3억 오르는데. 오르는데. 예, 예. 염리동도 염리동 뭐 염리동 대형역 염리 4구역 5구역 이런데 원룸도 7억 8억 해요. 투룸도 8, 9억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빨리 가는 지역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 좋으니까 앞으로 용산이 굉장히 좋아질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한남 뉴타운 좋아하고요. 한남동 일대도 좋아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나이를 고려를 해서 음. 너무 오래되면 결국은 보지를 못해요. 내가 아는 분들이 뭐 좀 좋은 명품 주거지 가가지고 재개발을 해서 나 살아야지 해서 갔던 분들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입주를 못 보고 자연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표님 사무실로 면담 좀 가면 안 되실까? 오세요. 여기다 저희 상담 끝나고 예약하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지역도 좀 보면서 그 말씀드릴게요. 지역을 제가 왜냐하면 잘 그 사람 그 우선- 매도인의 그 인격도 있는 거고 매도인 네. 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여기서 꺾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저는 배려를 해야만 합니다. 네네. 아셨죠? 네. 예, 한번 오셔서 더 네네네. 상세한 감사합니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한남동은 조금 더 장기로 봐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용산구 쪽을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고요. 투자도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물건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꼭 1:1 개별 상담 받아보셔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제가 직업 특성상 전국을 이사 다니고 살다가 얼마 전부터 세종에 정착을 했는데 네. 이쪽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유자금 3억으로 세종 지역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는 것이랑 서울 지역에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도 재개발 지역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게 고민이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유자금 3억 원 정도로 어디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혹시 네. 보고 계신 지역과 어떤 매물 종류들이 있을까요? 보고 있는 서울 재개발은 뭐 방송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뭐 네. 응봉동이라든가 상황심리 일대 그쪽 관심이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서울 쪽에도 응봉 상황심리 일대들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옳을지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시는 강호에서 사시다가 이제 정착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선생님 같은 강호에 떠도는 분들이 많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강호에 떠드는 전국구 분들 비록 이 일은 전국구에 떠돌아 다닐 때 더더욱 투자만 바라보고 할 수 있죠, 그죠? 네네. 거주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계속 옮겨 다니니까 네네.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임대 사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럴 때는 투자를 이미 해놨어야 돼요.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아무데나 해놨으면 돼요. 자, 그리고 세종시에 하나를 살까요? 약간 불안한 서울에 재개발 살까요? 했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세종시의 아파트가 더 불안해요. 서울의 재개발이 불안해요. 시청자님 안정-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한마디로 할게요. 서울은 불패의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패의 땅에서 나온 재개발에서 아파트 되면 세종시보다 몇 배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가격 떨어질까 봐 안 오를까 봐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가 더 불안해요. 그죠? 지금 제가 세종에 아파트는 한 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여유자금 3억으로 이제 추가로 한번 투자 목적으로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세종시 아파트 하나 더 살까 말까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표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네. 그걸 종식시켜 놓고 가자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세종시에 그나마 아파트도 하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은퇴하고 서울 올라올지 자녀분들이 또 중앙무대에서 활동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사주세요. 예. 아파트 입주권이 있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응봉동 물어봤잖아요. 네네. 응봉동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네. 이유도 없어요. 거기 응봉동은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응봉역 바로 앞에 학교 옆에 재개발이 하나가 있겠고
응봉 큰매봉산 밑에 모아주택이 있죠. 네. 여기 재개발은 막 14억 뭐 이렇게 해서 못 사요. 네. 매우 비싸요. 네네. 그리고 모아주택 지금 3억대 사도 돼요. 네. 이건 왜 사도 되냐면 모아주택이 이렇게 노후도가 원래 재개발하려면 67%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30년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이상 된 게 저기 노후주택이라고 하고 나머지 그 외에 뭐 조적조라든가 이런 것은 기타는 20년이에요. 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하더라도 바닥 면적, 이 건물의 바닥 면적 있잖아요. 네. 600제곱미터 이하는 20년 이상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응봉동이 노후도가 83%가 갑자기 넘어갔어요. 이 주민들은 이 법이 모아주택이 갑자기 나온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주민들은 83%가 되려면 한 3, 4년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동의서 받아야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성동구에서 가장 노후 주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 1등 83%가 넘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모아주택으로 갑자기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잘 모르는 분도 있어 지금. 왜? 막 많은 외부 지역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주민 제한할 때 막 동의서 받고 돌아다니니까 여기 네. 동의서 받지 않고 지자체 성동구에서 그냥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때가 별로 안 탔다. 손이 별로 안 탔어요. 손이. 네. 그래서 응봉 모아주택 투자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가 지금 서울 숲도 보이고 삼표 레미콘 분진 나오는 거 있죠. 네네. 예, 이거 철거 작년 8월에 철거했거든요. 이제 네. 분진 안 나와요. 요거가 또 개발 계획이 내년 정도 나오면은요. 요것도 핫 이슈가 될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 막 비싼 아파트 보이고 강남 막 한강도 보이고 여기 거기 한번 나중에 임장 가셔서 네네. 아무데나 양해를 구해주고 빌라 옥상 있잖아요. 4층짜리 옥상 가서 한번 네네. 쭉 보세요. 뷰가 한마디로 끝내줘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아파트 25평에서 30평짜리 하나만 딱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세상 걱정 없을 거야. 한강만 서울숲 항상 조망권도요. 한강만 바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강역 바로 옆에 살려면 보러 가려면은 한 30층 살면 가가지고 이렇게 깎지 마라 그렇게 봐야 돼. 네. 그 한강 안 좋은 거야. 그리고 한강 맨날 물만 덤실덤실 보면 안 좋은 일 있으면 스트레스 열받아 우울증 생겨요. 네. 그런데 얘는 숲이 보여요. 숲. 네. 서울 숲이 보이고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응봉동 한번 가서 네. 여기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래요. 네, 여기에서 네. 이렇게 다 하면은요. 삼포레미콘 여기고 이렇게 네. 서울 숲이 쫙 보여요. 네. 한강이 보여요. 그 다음에 밤마다 강남 애들이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밤마다 불을 켜줘. 이 강북 사람들을 위해서 바짝바짝 길라니까 기가 막힌 조명이에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하나 사라. 그리고 네. 아까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불안 1도 하지 마세요. 1도. 네. 저 믿고 그냥 한번 지금 사두세요. 지금 사두세요. 네. 한 6, 7년이면 아파트 올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세종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봉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임장 활동도 꼼꼼하게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강명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꼬마 빌딩하고 그 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거를 팔아야 될지 갖고 있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전했습니다. 광명의 꼬마 빌딩과 주택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 거주를 하고 계실 거고 지금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을까요? 주택은 10년, 상가는 7년 됐습니다. 10년과 7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매도 타이밍 또 언제가 좋을지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현재 꼬마 그 빌딩 갖고 계신 데가 어디예요? 대충 무슨 구예요? 경기도 강명시 강명 2동입니다. 광명, 강명 2동이요. 광명 2동. 네. 예. 광명 2동이면은 원래 재개발하다가 해제된 지역인가요? 네, 해제됐습니다. 지금 재개발 옛날 아파트 6구역인가요, 거기가? 네네네. 예, 6구역. 그다음에 그 또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건 어디예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상가. 아, 아파트하고. 상가. 얘는 상가로 붙어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 같이. 1주택자시네요. 네네네. 예. 뭐 그동안 좀 동네에서 많이 사람들이 부러워하셨겠어요. 네네. 예. 지금도 부러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저 광자 들은 걸 되게 좋아해요. 밝을 명자. 진짜 옛날 그 동굴도 있잖아요. 여기 옛날에 금 캐는 그런 동네였죠. 그죠? 네네. 예. 지금 자 4구역, 5구역 이제 곧 입주죠. 네. 11구역도 재개발 진행되고 있고 12구역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땅은 광명 2동 노른자이죠. 노른자이. 그죠? 네네네. 일단 여기는 새도 잘 나가요. 네. 근데 집이 이제 노후돼 가지고 새는 잘 나가는데 이제 집이 낡아서 월세가 좀 줄어들었겠어요. 그죠? 네네네.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대지가 몇 평이에요? 약 70평입니다. 70평. 또 하나는요. 주택은 아니, 다 합해서요. 합해서 70평. 네네. 과연 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청자님, 여기 대출 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뭐요, 다시? 대출 대출이요? 있어요, 없어요? 대출. 없습니다. 있어요? 아, 대출 2억 있습니다, 2억. 2억밖에 없어요? 네네. 예. 저라면은요. 이 70평이면은 여기에다가 밑에 주차장 넣고 신축 다세대 주택 있죠. 네네네. 다세대 주택 지어 가지고 건설 주택 임대 사업자 낼 것 같아요. 건설 주택 임대 사업자는요. 네네. 일단 종부세 네. 배제 45제곱미터 이하는 종부세가 아예 안 나오고요. 네네. 다른 주택세 포함이 안 돼요. 네. 두 번째 양도세 계산할 때 역시 주택수 배제. 그 다음에 10년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보 특별공제 70%. 만약에 10억을 벌면 7억까지는 공짜. 네. 3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과세로. 네. 저라면은요. 얘에다가 신축을 해가지고 전세와 월세를 좀 섞어서 넣고요. 네. 건축비 나간 거 있죠. 네네. 그걸 갚지 말고 월세로 이자 내고요. 그 돈 가지고 지으면 이제 시고 나면 우리 시청자님은 무주택자가 되잖아요. 네네. 아파트 하나 사서 갈 것 같아. 나 같으면. 아. 이거 보유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노후도가 더 진행이 되면은 아파트 짓고 싶겠죠. 주변 아파트가 다 비싸니까. 네네. 그때 입주권을 한 10개를 파는 거예요. 10개를. 네. 자녀도 하나 주고 손주도 하나 주고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오면 자리가 좋아서 아파트에서 돈 벌고 사는 동안은 월세도 받고 여기에 있는 전세 좀 빼다가 나는 또 아파트 하나 사서 또 돈 벌고. 네. 이해 가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청자님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 가문을 살렸다고. 네. 건설주택 한번 가설기라도 뽑아봤어요? 안 뽑아봤습니다. 네. 가설기 뽑을 때도 또 노하우가 있어요. 네. 그냥 막 뽑지 말고 용적률 많이 찾아 먹었다 뭐 해가지고 지하 이런 거 파지 말고요. 네네. 현장에서 필요한 투룸을 좀 하세요. 투룸. 네. 여기 다 아파트 짓고 나면 네네. 투룸을 살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투룸 전세 역 가까우니까 바로 여기 구로하고 가산 디지털 출퇴근하는 사람들 세상은 다 돈 있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네네. 서민들도 많잖아요. 네네. 투룸 전세 2억 2, 3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파트 네. 6, 7억 사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 하면 정말로 크게 벌 수 있습니다.
있는 자산 팔아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 자리는 계속 유지하는 게 부자 되는 길입니다. 네네. 예, 잘 들었습니다. 한번 오셔서 네네.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그 제대로 된 설계를 뽑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쪽 네. 무조건 건축사가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빌라를 그래도 한 4, 50개 거기 건축해본 실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어요. 네. 네, 그래서 신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건축사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공사비까지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새해 복 말씀 잘 많이 들었습니다. 받으시고 건설주택 임대사업으로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축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설계도 받아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상담 또 꼼꼼하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 그 가밀지구라고 있어요. 그 위례 신도시 옆에. 네. 거기 2년 전에 분양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안 하고 지금 새를 놨는데 이제 원래가 2월 달부터 입주해서 저희는 4월 달에 새가 나갔어요. 좀 늦게. 네, 네. 근데 법이 요새 뭐 입주를 안 해도 팔아도 양도세가 이게 뭐 12월까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우리는 꼭 입주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갖고요. 아, 양도세와 관련해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시다고요? 예. 네, 그럼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분양 받으셔서 싸게 분양 받아서 돈 좀 벌었겠어요. 네. 네, 이제 매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지금 분양권 상황이에요. 잔금을 했어요. 아니요, 그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제가 안 하고 예, 새를 놨는데 이제 올 그러니까- 4월 달이면 2년이 돌아와요. 오케이. 입주를 몇 년도에 하셨죠? 2년 전이니까 2011년도가 그렇죠? 2021년도. 아, 21년도. 그때 여기 조정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있었어요, 규제가. 예. 자, 그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예. 지역마다 조정 지역이 시작된 시간이 좀 틀리고요. 서울은 2017년 8월인데 여기 네. 2020년 그때 말쯤 됐을 거예요. 예. 그러면 조정 지역 규제로 묶이는 때가 있고 해제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이 기간 동안에 사가지고 임대를 놓은 거예요, 그죠? 분양받았어요, 분양. 아니,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임대를 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분양받았는데 잔금일이 중요하다니까요, 잔금일. 잔금을 놓고 새는 계약은 되는데 잔금 놓고 이 양반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도 예. 분양받은 사람들은 예. 잔금일과 등기 이전일 중에서 예. 빠른 날, 잔금일이 빠르면 잔금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잔금일이 조정 지역 내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2년 거주해야 비과세예요. 아.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조정 지역 풀렸잖아요. 예. 오늘 산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산 사람은 2년 거주 안 해도 돼요. 아,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돼요. 다만 예. 상생 임대인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생 임대인 주택? 2년인데 되겠어요? 2년 났는데. 예? 2년짜리인데 되겠냐고, 제 얘기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상생 임대인 주택. 예. 자, 세입자가 언제 계약 들어왔어요? 4월 21일인가 2일날 들었어요. 2020년, 예. 21년. 예. 2021년 4월에 4월 들어왔죠. 22일날. 상생 임대인 주택은 2020년 10월부터거든요. 예. 자, 이 4월에 들어와서 2023년 4월이 만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예. 지금 상생 임대인 주택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임대를 놓을 때 전세 다시 놓을 거 아니에요. 예. 5% 이내로만 전세를 올리세요. 예. 그리고 세입자가 24개월을 살아야 네. 돼. 꼭 24개월 채워야 돼요. 아. 2년 더 살면 세입자가 2년만 더 살면은 예. 상생 임대인 주택이 돼가지고 예. 2025년 4월에 팔면은 비과세 거주 안 해도
그러면 제가 2년 동안 사는 거하고 안 사는 거 혜택이 동일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 동일해요. 세금이 혜택 안 되면 올 4월 달에 들어가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아, 들어가 사시려고? 안 들어가나 들어가 똑같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세입자가 그 대신 예. 전세가 그러니까 5% 이내로만 올려야 돼요. 예. 예, 그러면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월세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요. 아, 뭐라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다고요? 월세로 월세, 전세가 아니고 전세가 안 나가서 월세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어요? 뭐 하라고 그래서 했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 회사에서 하라 그러고 해서 그 뭐야 세무사 통해서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예. 구청에도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구청에 했겠죠. 그때 다 그 세무사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가 있고 예. 구청에 등록하는 게 있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게 있어요. 사업자라고 해서 뭐 세금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1년에 몇십만 원. 그러니까 그건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예. 일반 사업자 같은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는 그럼. 예, 주택 임대사업자는 비과세 안 돼요. 아, 분명히 정확하게 주택 임대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구청에 신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안 했어요. 그럼 하나 더 이렇게 취득세 85% 공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공제가 없던데 그때 취득세 공제 안 받았죠? 평수가 그 38평형인데 공제를 못 받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예.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예요. 맞아 그거 같아요. 예, 일반 임대사업자는 예. 5% 이내로만 해놓으면 예. 비과세 돼요. 상생 임대인 주택에 해당이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입주 하나 입주 안 하나 예. 혜택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신데요? 저는 양재동에 살고 있고요. 예. 그 이제 출퇴근하는 거리가 좀 있어서 불편합니다. 장사해갖고. 아, 자영업을 하시는구나. 예. 아, 그러면 다행히 예. 윤석열 정부가 예. 2024년 말까지로 연장을 해놨거든요. 예. 조정 지역이라 예. 거주는 반드시 2년 해야만 비과세가 되나 예. 상생 임대인 주택 예. 이제 개간 끝나고 4월에 이 월세도 5% 이내만 올릴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 주택이 되셔서 예. 거주 안 하더라도 한 번만 더 2년 전세를 월세든 전세든 임대 놓으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법이요, 거주하고 보유하고 5%씩인데 그거 상관없는가요? 예, 그냥 무조건 그냥 5% 그냥 올리지 마세요. 복잡하면. 아니,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거주 5%, 4%, 보유 4% 이렇게 해서 10년에서 80% 공제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양도세, 상생 네, 임대인 양도세. 주택이 아니. 우리 시청자님은 예. 아파트가 12억 넘어요, 안 넘어요? 넘지요, 그거는. 넘죠. 네. 넘는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예.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3년 이상만 보유하면 거주자 4%, 예. 보유자 4% 하는데 시청자님은 거주 안 했잖아요. 예. 보유만 했으니까 1년에 4%씩 장특공 받을 수 있어요. 3년 지나면. 아, 그럼 입주하면은 4%씩 더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혜택이 좋네요. 예, 예. 예, 예. 시간 관계서 여기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조건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무료 세미나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투자처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02-2638-3970번으로 받고 있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